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이 세일즈포스가 던진 인공지능 AI 승부수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료가 정말 방대한데 여기서 핵심만 딱 뽑아내서요. 세일즈포스의 그 야심찬 AI 전략, 특히 또 구글과의 동맹이 어떤 의미인지, 네,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에이전틱 엔터프라이즈라는 미래 비전,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건지, 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 속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리스크도 봐야 하고요. 현재 시장 가치는 적절한지까지 아주 날카롭게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일즈포스가 그리는 큰 그림,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자, 그럼 먼저 세일즈포스랑 구글의 동맹부터 풀어볼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손잡는 수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랄까 AI 경쟁 판도 자체를 바꾸려는 아주 근본적인 전략적 재편,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세 가지 기술 축이 눈에 띄는데요. 네, 세 가지요. 첫 번째가 그 에이전트 포스하고 구글 제미나이의 통합입니다. 아, 에이전트 포스랑 제미나이? 네, 세일즈포스의 AI 에이전트 플랫폼에 구글의 최신 제미나이 모델이 이제 결합되는 건데요. 이게 단순한 API 연동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라면요?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이미지나 오디오 같은 멀티모달 데이터 처리하고요. 또 200만 토큰이라는 어마어마한 컨텍스트 창을 활용해서 훨씬 더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200만 토큰이요? 와, 정말 방대한 양의 정보를 한 번에 이해하고 처리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걸 넘어서 정말 일을 하는 AI 에이전트 이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AI가 창의적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때로는 좀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통제가 어려울 때도 있고. 네. 반면에 기업 업무는 정확성, 일관성 이게 생명이고요. 이 하이브리드 리즈닝이라는 건 AI의 창의적인 능력이랑 미리 정해둔 비즈니스 규칙, 예를 들면 특정 금액 이상 할인은 관례자 승인 꼭 받아라 같은 거요. 아하, 규칙과 AI의 결합. 네, 이걸 결합하는 기술입니다. 그 아틀라스 리즈닝 엔진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지는데 덕분에 AI 에이전트가 자유롭게 사고하면서도 딱 정해진 규칙 안에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에이전트를 그냥 보조도구가 아니라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자율적인 행위자로 만드는 핵심 열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I의 자유로운 능력과 비즈니스의 엄격한 규칙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기술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축은 데이터 클라우드와 빅쿼리의 제로 카피 통합. 이게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요? 왜죠? 보통 기업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CRM 데이터, 외부 데이터 이런 걸 한 곳으로 다 모아야 했거든요. 그 복잡하고 시간 걸리는 작업, ETL이라고 하죠. 네, ETL, 추출 변환 적재. 네, 그거요. 그걸 없앤다는 겁니다. 제로 카피는 마치 양쪽 시스템, 그러니까 세일즈포스랑 빅쿼리가 서로 데이터를 복사하지 않고요. 그냥 특별한 안경 쓰고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거랑 비슷해요. 아하, 복사나 이동 없이 바로 데이터를 본다. 그렇죠. 덕분에 기업은 세일즈포스 안에 고객 데이터하고 또 구글 빅쿼리에 있는 방대한 외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딱 결합해서 훨씬 풍부한 고객 프로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진짜 유용하겠는데요? 네, 그 데이터 사일로 문제, 그러니까 데이터가 여기저기 고립된 거요. 이게 AI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는데 이걸 해결하는 셈이죠. 데이터 이동 없이 AI 프로젝트를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크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축은 버텍스 AI와 개방형 모델 전략이네요. 이건 고객이 직접 AI 모델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런 유연성을 제공하는 걸까요? 그냥 세일즈포스나 구글이 다 제공하면 더 편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또 기업마다 필요한 AI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산업의 고객 이탈 예측 모델처럼 아주 특화된 AI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범용 모델로는 부족할 수 있죠. 네, 그래서 Bring Your Own 모델, 줄여서 BYOM이라고 하는데 자신만의 모델 가져오기.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직접 개발했거나 아니면 구매한 맞춤형 AI 모델을 세일즈포스 플랫폼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 자기들 모델을 가져와서 쓸 수 있게. 네, 특정 AI 모델에 묶이지 않고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AI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주는 거죠. 기술적인 측면들은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이 파트너십이 갖는 더 큰 전략적인 그림은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이에요. 멀티 클라우드요? 네, 세일즈포스가 오랫동안 AWS의 아주 큰 고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계약으로 핵심 AI 플랫폼 같은 걸 구글 클라우드, GCP에서도 운영하게 됩니다. 아, AWS에만 의존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건 특정 클라우드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AWS랑 GCP 양쪽 모두와 협상력을 높이려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으로 보입니다. 그 2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라는 점도 그 무게감을 보여주죠. 25억 달러, 크네요. 그럼 AWS 견제 말고 또 다른 의미는요? 이건 단연코 마이크로소프트 견제입니다.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시다시피 운영체제, 오피스, M365, 클라우드, 애저, 비즈니스 앱, 다이나믹스 365, 그리고 AI, 코파일럿까지 정말 막강한 수직 통합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촘촘하죠.
세일즈포스는 이제 CRM에서의 리더십하고 구글의 강력한 AI 데이터 기술 이걸 딱 결합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제국에 맞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서로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 건가요? 윈윈 구조라고 하셨는데. 구글 입장에서는 세계 최대 기업용 앱 회사를 자사 클라우드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AI 기술력을 딱 입증하고 또 AI 투자를 수익화할 확실한 경로를 얻는 거죠. 그렇죠. 세일즈포스는요? 세일즈포스는 최고 수준의 AI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미래 경쟁력을 다지게 되는 거고요. 서로에게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구글과의 동맹이 단순 기술 협력을 넘어서 세일즈포스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거군요. 근데 세일즈포스의 AI 전략 밑바탕에는 에이전틱 엔터프라이즈라는 더 큰 비전이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CEO 마크 베니오프가 클라우드, 모바일, 소셜 다음 혁명이다 이렇게까지 말했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게 단순히 AI가 인간을 돕는 수준, 그걸 넘어선 개념이에요. 뭐랄까 AI 에이전트가 복잡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객 불만 처리나 영업 리드 발굴에서 초기 연락하는 것까지 이런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세상, 이걸 그리는 겁니다. 자율적으로요? 그럼 마치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노동력이 등장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디지털 노동력. 디지털 노동력이라 그럼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그런 의미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자료에서는 인간 능력 증폭기라고 표현했던데요? 아,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세일즈포스는 AI를 인간 대체제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복적이고 좀 힘든 업무에서 인간을 해방시켜주는 거죠. 해방시켜준다. 네, 그래서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일, 예를 들면 고객과의 관계 구축 같은 이런 인간 고유의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증폭기로 포지셔닝하고 있는 겁니다. 아,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도구군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파는 그런 IT 예산 경쟁을 넘어서 기업의 운영 예산,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거요. 이걸 타겟으로 하는 디지털 노동력 시장을 아예 새로 만들겠다는 야심인 거죠.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세일즈포스의 전체 시장 규모, 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와, 템 자체가 커진다. 야, 야심이 대단하네요. 이 비전을 구현하는 플랫폼이 에이전트포스 360이군요. 세일즈 서비스, 마케팅 등 모든 앱에 걸쳐서 작동하는 통합 AI 레이어. 네, 맞습니다. 기업 환경에서 AI를 안전하게 쓰도록 돕는 게 핵심 목표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구글과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세일즈포스의 근본적인 AI 전략은 개방형 생태계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개방용이요? 구글이랑 손잡았는데도요? 네, 특정 AI 모델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의지가 아주 강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BYOLM, Bring Your Own Large Language 모델 기능이 대표적이죠. 구글 모델뿐만 아니라 아마존 베드록, 애저, 오픈AI 모델까지 다 지원합니다. 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델까지 다 쓴다고요? 좀 의외인데요? 네, 심지어 엔트로픽하고 협력해서 클라우드 모델을 금융이나 헬스케어 같이 규제가 좀 까다로운 산업에 제공하는데요. 이 모델은 아마존 웹서비스, AWS 위에서 돌아갑니다. 와, 정말 유연하네요. AI 얼라이언스 회원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아주 유연한 접근이죠. 왜 이렇게까지 개방성을 강조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게 바로 아인슈타인 트러스트 레이어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 트러스트 레이어. 네, 이게 세일즈포스 AI 전략의 핵심 기반 기술인데요. 고객이 어떤 AI 모델을 선택하든 상관없이 데이터 보안, 프라이버시 보호, 예를 들어 민감 정보 자동 마스킹 같은 거요. 그리고 AI 응답의 신뢰성 검증 같은 신뢰와 관련된 모든 걸 이 레이어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아, 모델은 뭘 쓰든 보안과 신뢰는 우리가 책임진다. 바로 그거죠. LLM 기술이라는 게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오늘의 최고가 내일도 최고라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금방 바뀌죠. 네, 그래서 세일즈포스는 어떤 LLM이든 쉽게 교체하면서 쓸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기술 변화의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즉, 세일즈포스의 진짜 가치는 LLM 자체가 아니라 어떤 LLM이든 자사의 핵심 CRM 데이터 클라우드랑 안전하게 연결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업무 흐름 속에서 실행시키는 행동 시스템 오브 액션 역할에 있다는 거죠. LLM은 그냥 교체 가능한 지능 시스템 오브 인텔리전스일 뿐이고요. 아, 정말 흥미로운 전략인데요.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딱 지키면서 유연성까지 확보한다. 그럼 이제 가장 치열한 경쟁자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겠네요. 두 회사의 AI 접근 방식이 꽤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아주 근본적인 철학 차이가 좀 보입니다. 세일즈포스의 에이전트 포스는 자율성, 오토노미를 지향해요. 자율성. 네, 물론 인간의 감독 아래 있긴 하지만 복잡한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걸 목표로 하죠.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은 이름 그대로 지원, 어시스턴스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 조수 역할. 그렇죠. 워드, 엑셀, 팀즈 같은 기존 M365 앱 안에서 사용자와 함께 작업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적인 일꾼데 똑똑한 조수. 이런 느낌이네요. 결국 이건 생지계 전쟁으로 가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세일즈포스는 CRM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클라우드, 슬랙, 태블로 같은 자사 플랫폼 통합을 무기로 내세우고요. 네, 자신들의 강점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 오피스, 애저, 팀즈 등등 압도적인 사용자 기반하고 네이티브 통합 이걸 강점으로 하고요. 그렇죠. 사용자 수가 어마어마하니까. 네, 과연 어떤 생태계가 기업의 핵심 AI 두뇌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싸움인데 제 생각에는 어느 한쪽이 완전히 이기기보다는 기업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서 시장이 좀 나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양분될 수도 있다.
몇 가지 지표를 좀 비교해 볼까요? CRM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세일즈포스가 확고한 1위죠. 이게 강력한 데이터 중력을 만들고요. 고객 데이터가 쌓일수록 AI 성능이 좋아지니까요. 네, 그건 분명한 강점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도입 속도도 이게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포춘 500 기업의 60%가 이미 사용 중이라면서요? 네, 도입 속도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전체 CRM 고객 수는 세일즈포스가 한 20만 개사 정도로 MS 약 9만 개사보다 많긴 하지만 코파일럿은 기존 M365 사용자 기반 덕분에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그렇군요. ROI, 투자 수익률 주장도 양쪽 다 대단하던데요? 네, 그렇죠. MS는 코파일럿 쓰면 거래 성사율이 20% 높아진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세일즈포스는 자사 AI 쓰면 영업사원 시간을 하루에 3.5시간이나 절약해주고 아이언 마운팅 같은 고객사는 서비스 케이스 80%를 AI로 종결했다 이렇게 밝히죠. 와, 80% 대단하네요. 가격 면에서는 어떤가요? 자료를 보니까 코파일럿이 좀 더 저렴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던데? 네, 일반적으로는 코파일럿이 사용자당 월 요금제가 좀 더 명확해서 중소기업에게는 더 접근하기 쉬워 보입니다. 세일즈포스는 기능이 많은 만큼 가격 구조가 좀 복잡하고 더 비쌀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미 세일즈포스 플랫폼에 깊이 투자한 대기업에게는 더 높은 잠재적 ROI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아, 대기업 타겟으로는 다르다? 네, 여기서 다시 세일즈포스의 그 자율성 전략이 중요해지는데 이게 초기 도입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단순 보조 도구보다 훨씬 강력한 경쟁 우위, 즉 해자, 모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자동화하는 거니까요. 대체하기가 어렵죠. 아, 한번 도입하면 바꾸기 어려운 강력한 락인 효과를 노리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AI 전략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헬스케어 분야 사례가 있던데요. 네, 헬스케어 분야는 데이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의료진들이 힘들어하는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죠. 그렇죠. 정보 통합이 어렵죠. 세일즈폴스 헬스 클라우드는 이런 기록들을 하나로 모으고요. AI가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서 진료 결정을 돕거나 아니면 환자에게 맞는 예약 알림을 보내는 식으로 개인화된 소통을 지원합니다. 환자 관리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예약이나 청구 같은 관리 업무 자동화해서 비용 절감하고 또 의료진 번아웃 감소 효과도 기대되고요. 금융 서비스 분야는 어떻습니까? 거긴 규제가 특히 까다로운 곳인데요. 네, 금융 분야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엔트로픽의 클로우드 모델처럼 좀 특화된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화된 AI요? 예를 들면요? AI 에이전트가 고객 포트폴리오를 쫙 요약해주거나 복잡한 규제 요건을 식별해주거나 아니면 규정 준수 관련 업무를 자동화하는 식이죠. 와, 그런 것까지? 네. 여기서 이제 세일즈폴스의 산업별 클라우드 전략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단순히 똑똑하기만 한 범용 AI가 아니고요. 각 산업의 특수한 데이터 구조, 업무 프로세스, 규제 이런 걸 다 이해하는 AI를 제공하는 거죠. 아, 사업별 맞춤형 AI. 그렇죠. 이게 바로 다른 수평적인 AI 경쟁자들 대비해서 세일즈포스가 가진 수직적 데이터 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금융 외에도 소매, 제조, 공공부문 등 거의 모든 산업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AI를 적용하려는 계획이군요.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분명 리스크도 있을 텐데요.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리스크를 봐야 하는데요. 첫째는 실행 및 경제 리스크입니다. 실행 리스크요? 네, 그 에이전틱 엔터프라이즈 비전 정말 멋지잖아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직 기술이 좀 덜 성숙했거나 아니면 사용하기 너무 복잡해서 도입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실패할 위험이 분명히 존재해요. 아, 비전은 좋은데 구현이 어려울 수 있다. 네, 또 경기 침체가 오면 기업들이 이런 대규모 AI 투자에 좀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기술 구현의 어려움과 거시경자 상황이군요. 규제나 정치적인 리스크는 없나요? 세일즈포스 규모가 워낙 크고 과거에 슬랙인수 같은 빅딜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미 시장 지배력 때문에 미국 법무부 같은 곳에 감시를 받고 있는데 AI로 영향력이 더 커지면 반독점 조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아, 반독점 이슈? 네, 그리고 GDPR 같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 준수. 이것도 계속해서 큰 부담이고요. 만약에 데이터 유출이라도 발생하면 타격이 막대하겠죠. 그렇죠. 신뢰도 문제가 크죠. 그리고 좀 독특한 리스크인데요. CEO 마크 베니오프의 사회적 정치적 발언입니다. 아, 베니오프의 발언이요? 네, 이게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요즘처럼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시대에는 특정 고객층의 이탈이나 어떤 정치적 압박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양날의 검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CEO의 리스크군요. 리더십과 관련해서 순계 문제도 지적되던데요. 네, 그것도 빠질 수 없죠. 이른바 베니오프 팩터인데요. 베니오프의 그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성공의 원동력이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너무 의존하는 핵심 인물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너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 네, 특히 예전에 브렛 테일러와 공동 CEO 체제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잖아요. 네, 그랬었죠. 이게 베니오프가 과연 권한 이양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명확한 승계 계획은 있는 건지 이런 의문을 좀 키웠습니다. 이건 단순히 후계자 문제를 넘어서 회사의 장기 전략 방향이나 핵심 임원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불안 요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말 다각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재무 상태와 현재 가치 평가 수준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실적은 좀 어떤가요? 2025년 9월 기준으로 보면요. 최근 1년 매출 성장률은 9%로 예전보다는 다소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은 크게 개선됐어요. 아, 수익성이요? 네, 영업이익률이 21.2%고 잉여 현금 흐름 FCF 마진은 31.6%로 아주 견조합니다. 재무 건전성도 부채 비율이 낮아서 안정적이고요. 수익성 개선이 아주 눈에 띄네요. 현재 주가 수준은 그럼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요? 과거보다 많이 낮아졌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보면 과거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은 약 35배 정도고요. 미래 예상 실적 기준인 선행 PE는 약 20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를 이익 창출 능력, EBITDA와 비교하는 EV, EBITDA가는 약 20배 수준이고요. 20배 수준이면? 네, 이게 2021년 고점 때 EV, EBITDA가 69배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5년 평균도 45배 정도였고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진 거죠. 시장이 예전처럼 막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이제 좀 안정적인 수익성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런 신호로 읽힙니다. 그렇군요.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선행 PE가 한 30배 근처, EV, EBITDA가는 24.5배 정도로 세일즈포스보다는 확실히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아, MS가 더 높군요. 네,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업 분야가 훨씬 다양하고 성장성도 더 뛰어나고 또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기 때문이겠죠. 시가총액 차이도 뭐 어마어마하고요. 세일즈포스 약 2,440억 달러 vs MS 약 3.8조 달러. 이걸 보면 세일즈포스의 현재 가치 평가는 상대적으로 좀 합리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투자 관점에서 세일즈포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그러니까 불 케이스는 어떤 논리에 기반할까요? 역시 그 구글과의 동맹을 발판 삼아서 에이전틱 엔터프라이즈 비전을 성공시키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이 자율 AI 전략이 제대로 먹혀서 새로운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딱 이끌어낸다면 주가는 충분히 재평가될 수 있다는 거죠. 재평가 가능성. 네, 특히 자료에서 언급된 향후 5년간 연평균 23%의 EPS, 주당 순이익 성장 전망치를 감안하면 현재 선행 PE 20배나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 약 5.5%는 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시각, 베어 케이스는 앞서 얘기한 그 리스크들이 현실화되는 경우겠군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이 더 격화되거나 AI 전략 실행이 생각보다 어렵거나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CEO 승계 문제 같은 것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종합적으로 그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현재 주가는 기회와 위험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AI가 가져올 막대한 기회와 함께 앞서 저희가 논의한 그 만만치 않은 리스크들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구글 파트너십, CRM 시장에서의 리더십, 개선된 수익성은 분명 긍정적인 요인들이죠. 그렇죠. 강점이죠. 하지만 경쟁 심화와 승계 문제는 여전히 좀 주시해야 할 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 혁망이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뒤흔드는 과정에서 세일즈포스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현재 주가 수준은 이러한 실행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투자자에게는 합리적인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랄까 적정 가치에 가깝지만 AI 비전 실행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상당한 상승 잠재력, 업사이드를 가진 흥미로운 케이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세일즈포스의 AI 전략, 구글과의 동맹부터 에이전틱 엔터프라이즈 비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 그리고 또 숨겨진 리스크와 현재 가치까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정말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네요. 네, 저도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AI 에이전트가 단순히 업무를 돕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자율적인 디지털 노동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나 조직 문화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윤리적 질문들에 답해야 할까요?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디지털 노동력 시대의 조직과 윤리. 오늘 저희와 함께 세일즈포스의 미래를 탐색하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